안녕하세요. 결의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2강 이이, 정약용, 최한기. 이이, 과거에 9번 장원하다. 이이는 1536년에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덕수이고 자는 수컨이며 호는 율곡, 석담, 우제이다. 이이의 아버지는 좌찬성으로 증직된 이원수이고 어머니는 현모양처의 사표로 추앙을 받는 사임당 신씨이다. 이이의 어릴 적 이름은 현용이라고 하였는데 어머니 사임당이 그를 낳던 날 흑룡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들어와 서리는 꿈을 꾸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를 낳은 방을 몽룡실이라 하여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 이이는 어려서는 주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8세 때 경기도 파주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에 올라 시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이이는 1548년 13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6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고 20세에 하산하여 다시 유학에 전심하였다. 1554년에는 성혼과 교분을 맺었고 22세에 성주 목사 노경인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다음해 겨울에 별시에서 장환하였다. 그리고 이이는 1558년 23세 되던 해에 예안의 도산으로 가서 당시 58세였던 퇴계 이황을 방문하였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하여 경공부나 경물, 국리의 문제를 왕복 문변하였다. 특히 그는 1564년 신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기까지 모두 9번에 걸쳐서 장원을 하여 사람들이 그를 구도 장원공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이이는 1583년 당쟁을 주장한다는 동인의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다시 판동염 부사와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이듬해인 1584년 정월 49세로 서거하였다. 국기를 튼튼히 하고 국가의 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는 애국적인 사상가로서 조선시대의 주자학을 역사적으로 크게 방향지어 근세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애국 위민의 사상과 여론정치의 본질에 관한 이론 등은 이 시대에 있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이념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의 개혁 철학과 애국 위민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 연산군의 집정 이후와 임진왜란 발생 이전으로서 부패한 사회가 장차 붕괴의 과정으로 이행하려는 시대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는 1564년 29세에 호조 좌랑을 시작으로 예조 좌랑, 이조 좌랑 등을 역임하였고 1568년 33세에 천추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부교리로 춘추 기사관을 견임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사직했다가 1571년 다시 청주 목사로 복직하였고 다음에 다시 해주로 낙향하였다. 1573년 직제하게 되고 이어 동부승지로서 참창관을 겸직하였으며 다음에 우부승지, 병조참지, 대사관을 지낸 후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그 후 이이는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사직하고 율곡과 석담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1581년 대사헌 예문관 재학을 겸임하고 동지 중추부사를 거쳐서 양관 대제학을 지냈다. 이듬해 이조, 형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34세에 왕에게 동어문답을 지어서 올렸다. 이에게 성리학은 단순한 사변적 관상 철학이 아니었다. 그는 성리학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 시세를 알아서 옳게 처리해야 한다는
실공과 실효를 항상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는 항상 위에서부터 바르게 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실효를 거두며 시의에 맞도록 폐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화로 입은 선비들의 원을 풀어주고 위훈을 삭탈함으로써 정의를 밝히며 붕당의 폐를 씻어서 화합할 것 등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기를 튼튼히 하고 국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이인은 진리란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것을 떠나서 별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여기서 이와 기를 분리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이 성리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인은 40세 때 주자학의 핵심을 간추린 성악 집요를 편찬하였고 42세에는 아동교육서인 경목요거를 45세에는 기자의 행적을 정리한 기자실기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47세에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을 때 어명으로 인심도심서를 지어 올렸다. 이해에 김시습전을 쓰고 학교 모범을 지었으며 48세에 시무 6조를 올려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 10만 양병을 주청하였다. 49세에 서울 대사동에서 서거하자 파주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문묘에 배양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사원, 강릉의 송담사원, 풍덕의 구암사원, 황주의 백록동 사원 등 20여 개 사원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성이다. 저서는 성악집요, 경몽요결, 소학집주개본, 종용토석, 경연일기 등이 있다. 이와 기의 묘합으로 한국 성리학을 발전시키다. 이는 이른바 의와 이를 구별해 이원화하는 사고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리와 실리를 불가리의 관계에서 보았다. 의리와 실리, 이념과 현실의 통합적 구상은 조선 후기에 한국의 의리학과 실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 중기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전개에서 이의 성리설이 끼친 영향을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형무의한 존재이며 기는 유형유의한 존재로서 이는 기의 주제자이고 기는 이의 기제이다. 즉 이는 이념적 존재이므로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적 원리로서 만물의 공통적인 것이며 기는 진료적 자기적 존재로서 시공의 제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이하적 기제로 국한적인 것이다. 이는 이와 같이 무형과 유형의 차이로 이통과 기국을 설명하고 유의와 무의의 차이로 기발과 이승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이인은 이존론을 주장하는 이황과 달리 이의 능동성을 부정하고 이기의 부잡보다는 분리를 강조하였다. 즉 이기가 서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묘합한 가운데 이는 이이고 기는 기여서 서로 협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물이 아닌 것이며 선우와 이합이 없기 때문에 이물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와 기는 서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와 기의 성질을 구분하여 형이상, 형이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이기관은 그대로 인간관에 반영된다. 사단 칠정에 대하여 그는 칠정은 사단을 포괄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본래 하나의 성으로 여기고 이만을 지칭할 때에는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이와 기를 서로 관련시켜 파악할 때는 기질지성이라고 하였다.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심에는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어서 인심과 도심은 근원적으로 둘이 아니며 인심과 도심은 다만 도의를 위해서 발하였는가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발하였는가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민에 바탕한 국시론은 민주의식의 발하이다.
이의 정치 사상은 16세기 후반의 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유가의 정치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만인 평등의 입장에서 정치의 주체를 민으로 규정하며 현실 참여의 기준을 민에 두고 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의 국시론은 만인의 의사라는 정체성 내지 다수의 양과 함께 그것은 반드시 옳다고 하는 정당성과 스스로라는 자발적 의사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국시론은 정치 권력의 근거를 천명해 두는 정치적 유교정치 사상과는 달리 지배의 권위적인 근거를 초월적 존재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에서 찾는다. 이는 유교의 전통적 정치 사상에서 보여지는 천명에 의한 권력론보다는 진전된 것이며 국민에 의한 수권을 근대의 가장 보편적인 전통성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민본에서 일부 진전된 민주의식의 발화를 볼 수 있다. 이에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은 시무책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결국 민생의 문제로 집약된다. 경장론의 본인은 만백성의 생을 우려하고 인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애민정신 내지 인도정신에서 연유된다. 즉, 유가 본래의 인도정신이야말로 그의 경제사상의 본질이다. 이의 윤리사상의 핵심은 수기의 목표를 성인됨에 두고 있다. 그는 자격문에서 먼저 그 뜻을 크게 하여 성인을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라 하고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내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의 성리학의 중요한 의미는 존재 세계에 있어서나 가치 세계에 있어서나 이와 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 것이며 이 없는 기나 기 없는 이는 존재의 의미나 가치의 의미에 있어서 역시 불완전한 것임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근본 입장이 이가론, 인성론, 경세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그의 삶까지도 철학적인 학문의 길과 현실적인 경세의 길을 아울러 걸었다. 특히 이인은 이황과는 달리 학문의 개방성으로 인해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철학, 정치, 경제, 사회, 윤리, 국방, 종교, 법률,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는 한편으로 성리의 연구에 몰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세의 이론과 실천에 앞장서서 이른바 조화의 구현에 모범이 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의 정치사상, 경제사상, 교육사상, 윤리사상도 당시 16세기 후반을 경장기로 인식한 그의 투철한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국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의 여러 사상을 통해서 그가 16세기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매우 앞서가는 진보의식의 소유자였음을 확인하게 되며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의 성리학을 통하여 정주 성리학과 다른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한국 성리학의 발전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정약용 세상을 바꾸어라. 위대한 사회개혁론자. 정약용은 1762년에 경기도 광주 초부면 마제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나주이며 어릴 때 자는 귀농이었고 자는 미용 송보이다. 그리고 호는 채산, 사암인데 또 스스로 호를 다산, 자하도인, 철마산인이라 하였고 당호는 여유이다. 아버지 정재원과 어머니 해남 윤씨 사이에 사남 이녀 중 사남이다. 그의 아버지는 음사로 진주 목사를 지냈으나 고조 이후 3대가 벼슬이 없는 선비로 지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은 당시 권세와 가깝지 않았다. 정약용은 아버지의 임지인 전라도 화순, 경상도 예천과 진주 등지로 따라다니며 아버지로부터 경사를 배우면서 과거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1776년에는 기호학파의 중심적 인물인 이익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정약용은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의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였다. 1789년 식년 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희릉 직장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이후 10년 동안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예문관 검열, 경기 암행어사, 동부승지, 좌부승지, 부호군, 형조 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편 1801년에 신유 박해로 체포되어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문초를 받고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원시 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리학적 사상 체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선 왕조의 사회 현실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의 1표 2서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이들 저서는 유학의 경전인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와 사회개혁안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약용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저서는 연구서들을 비롯하여 경집에 해당하는 것이 232권, 문집이 260여 권에 이르는데 그 대부분이 강진 유배 기간에 쓰여졌다. 마지막 단계는 1818년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나 생을 마감하게 되는 1836년까지이다. 그는 강진에서 마치지 못하였던 저술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자신의 회갑을 맞아 자서전적 기록인 자찬 묘지명을 저술하였다. 이외에도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의 전기적 자료를 정리하기 하였으며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정리하여 여유당 전서를 편찬하였다. 정약용은 학문 연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실학 사상을 집대성하였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 지성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서 조선 왕조의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와 창의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민족문화와 결의 얼을 빛냈다. 유배지 강진에서 실학을 집대성하다. 정약용은 유형원, 이익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개혁 사상을 제시하여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서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 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라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의 사회를 개량하여 조선 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즉, 그는 조선의 왕조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교적 사회에서 중시해오던 왕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태민안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 왕조가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왕도잔치가 실현되는 이상적 사회로 재편되기를 희구하면서 각종 개혁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먼저 1표 2서를 통해서 정치 사상과 관제 개혁을 위해 군주권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내용으로 하는 왕권 강화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권력이 집중된 관료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본래 유학에 입각한 왕도 정치론의 차원에서 사회개혁론을 제기하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고 상인과 장인을 보호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왕도 정치의 이념과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일련의 사회 신분 제도의 개혁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의 본질적 평등에 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신분 간의 위계 질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공리 공담을 버리고 이용후생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자. 정약용의 모든 개혁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의 학문과 사상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 사유 내지는 역사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새로운 천관을 제시하며 천명과 인간 본성이 이중 구조적 단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그는 성리학의 입장과는 다른 인간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었고 제반 사회개혁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역사관에 있어서도 독특한 면을 가졌는데 민의 일상적 생산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발전된다는 인식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것이 도덕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파악하였다. 정약용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조선 사회에서 강력히 제시되고 있던 개혁의 의지를 집대성하였고 실용지학, 이용후생을 주장하면서 주자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사상은 당시 사회가 직면하였던 봉건적 질곡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를 실학사상의 집대성자이자 조선 후기의 대표적 개혁 사상가로 평가하고 있다. 최한기 개화 사상가들의 선구가 되다. 최한기는 1803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최치연이며 어머니는 청주 한씨이다. 그의 본관은 상령이고 자는 지로이며 호는 해강, 패동, 명남루, 기와당이다. 최한기는 부인 반남 박씨와의 사이에 이남 5녀를 두었다. 큰아들 최병대는 1862년 문과에 급제하여 고종의 시종을 지냈으나 후손의 존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최한기는 1825년 사마시에 급제 후 과거로 벼슬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러다가 아들 최병대가 고종의 시종이 되자 1872년 중추부 첨지사를 지냈다. 그는 지리학자 김정호와 교분이 두터웠다. 특히 최한기는 수많은 저작을 통해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확립하여 일체의 선험적 이론이나 학설을 배격하고 사물을 수학적 실증적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여 한국 사상사에 근대적 합리주의를 싹트게 하였다. 이런 기초 위에서 진보적 역사관을 수립하고 현실 문제를 비판하여 과감한 개혁을 부르짖었으며 외국과의 대등한 교류를 주장하는 등 실학파 학자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이후 개화 사상가들의 선구가 되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들은 외국에서 높이 평가되어 그의 저서들이 중국에서 간행되어 소개되었다. 최한계는 천문, 지리, 농학, 의학, 수학 등 학문 전반에 박학하여 천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현재는 15종 80여 권만이 남아있다. 그는 죽은 뒤인 1891년 학행으로 계문되었고 또 1892년 도혼 겸 죄주로 추중되었다. 최한기의 일생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가 수많은 책을 저술하였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한기의 방대한 저술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의 다른 학자들조차 그의 이름을 기록에 남긴 일은 극히 드물었다. 다만 이규경의 오주 연문잔 전상고에 그에 관한 기록이 몇 차례 나올 뿐이다. 이규경은
그를 뛰어난 학자로서 많은 저수를 남겼다고 소개하였고, 또한 그가 중국에서 나온 많은 신간서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1834년 김정호가 청고도를 만들었는데 최양기가 여기에 제를 써주기도 하였다.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개화사상에 연결시키다. 최양기는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근대적 개화사상에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확립하여 근대적 합리주의를 싹트게 하였다. 한편 그는 인간은 사유기관과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어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양기는 선천적인 지식이란 없으며 외부의 물질 대상에 대한 신기의 경험을 통해서만 인식이 이루어지며, 이때 주체의 신기와 사물의 신기를 통하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감각적 지각과 견문을 통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이 운동, 변화하며 그 법칙도 변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회나 인간은 끊임없이 운동, 변화해야 자연 법칙을 어기지 않게 되며 이를 어기면 폐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인간의 자연 법칙을 위반하고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장애를 인간의 힘으로 제거하고 자연 법칙에 맞추는 변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변통의 사상은 그의 사회 정치 사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최양기는 국가와 세계는 하나의 도덕으로 지배되어야 하며 그 도덕적 기초는 인에서 출발하는 박애, 자애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결합한 사상을 가진 계몽된 군주와 인재에 의한 인정을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즉, 봉건 왕조의 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종래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귀천에 관계없이 사회 각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두루 포괄하여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양기는 세계의 발전 추세를 알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국을 하여 외국과 왕래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물 제도를 취사 선택하여 문명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동의 개념을 이상 사회론의 중심 이론으로 전개하였다. 그는 종래의 고정적 신분 개념인 산농공상의 3인을 사회적 분업으로 이해하였으며 수공업자와 상인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여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가던 당시를 천하의 물산이 만국에 주통하는 시대라고 하면서 상업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 실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농업,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주제적 토지 소유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업적 농업, 분업화를 주장하는 등 개량적 사회개혁을 추구하였다. 최양기는 천문, 지리, 농학, 의학, 수학 등 학문 전반에 걸쳐서 박학하였으며 서양 학문 및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그의 저서와 편서를 모아서 펴낸 명남루 총서가 있다. 전통 철학과 서양 과학을 결합시키다. 1836년 최양기는 사전에 경연제설 중에서 군주와 신하가 할 일을 뽑아서 강관론을 편찬하였다. 내용의 순서는 서, 제왕학, 강관, 강의, 강규, 대명견연의, 경연 반차도 및 발문으로 되어 있다. 최양기는 책의 서문에서 제왕의 호학과 강관의 득인과 의절의 준수와 휴계의 무궐은 강관론의 내 유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정치론으로서 유교의 윤리적 군자학이 정치적 제왕학으로 승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여기서 조선 후기의 정치 현상을 비판하면서
왕권의 절대적 권위나 계급적 예속관념의 탈피를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최한기의 저술은 크게 인문 사회과학 영역과 자연과학 및 기술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학문 체계를 기학으로 이름 붙여 심학, 이학, 한학에 대한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또한 기학은 유학의 기본 이론에 보충된 많은 보조 이론에 대하여 수정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한기의 학문 성격과 특징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전통 가운데 주기론의 흐름과 정통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학문간의 새로운 조류들의 종합과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개화 문제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전통적 유학자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최한기의 사상의 독창성은 서양을 포함하는 확대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자연과학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한기 사상이 주목받을 만한 점은 철학사상의 독창성에 있다. 사회 정치적 견해나 윤리설의 중심 주제들은 전통 철학자들이 토론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의 철학적 입장 때문이다. 최한기의 철학적 탐구, 특히 인식론 영역은 이전의 철학자들을 뛰어넘는 사색의 자취와 성과를 보여준다. 그는 세계 통일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전통적 기론의 기 개념을 사용하였다. 만물은 기로부터 생성되고 기에 근거하여 운동 변화하며 인간 사회와 도덕, 문화의 현상도 기의 작용으로 보았다. 기의 속성을 활동 운하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유행, 출입, 왕래, 굴신, 승강 등과 같은 전통적 개념을 종합하여 네 글자로 표현한 것이다. 활동 운하는 기는 살아 움직이고 두루 돌며 변화하는 기이다. 이 규정으로 최한기는 서양 기독교 신학의 창조주설을 비판하였다. 최한기는 동양의 전통 철학자들보다 발전된 이론 구조를 개발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세계를 개인, 사회, 자연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 분류는 전통 철학자들이 천인 또는 천지인으로 구분하였던 것과 달리 최한기는 이것을 대기운화, 통민운화, 일신운하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문제는 대기운하와 통민운하의 문제가 되고 사회와 개인의 문제는 통민운하와 일신운하의 문제가 된다. 최한기는 개인의 운하가 사회 운하에 완전히 합치하고 사회 운하가 자연의 운하에 완전히 합치하면 하나로 통일된 운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운하란 기의 속성인 활동 운하라는 표현을 줄인 말로 결국 운동성을 실체와 결합시켜서 표현한 것이다. 최한기가 34세에 완성한 기측체의에 이미 서양 과학에 관한 내용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의 학문, 즉 기학은 서양의 근대과학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미 있는 이론적 성과들은 서양 근대과학의 지식에 자극을 받은 것이 많았다. 그는 서양 과학의 지식을 충분히 신뢰하면서도 전통적 자연과의 핵심 이론들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서양인들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최한기의 철학은 전통 철학과 서양 과학을 결합시키면서 몇 가지 성과를 이루었고 독특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한기의 인식론과 방법론 분야의 철학적 성과는 근대 과학, 특히 천문학 분야의 이론 발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인류의 지식이 진보한다는 관념과 그것을 확대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인식론의 주제들을 다루면서 해부 생리학적인 지식들을 이용한 것이라거나
우주론과 세계관 문제의 설명에 자연과학 지식을 많이 동원하였다. 최한기의 기학은 이전의 이학이나 심학의 관념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성인과 경전의 권위로 유지되던 당시 지배이념에 대하여 현실 세계를 진리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방법론을 수립함으로써 실학의 개혁론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최한기의 저술론은 추측록, 강관론, 신기통, 간평, 의상이수, 심기도설, 소차유찬, 습산진벌, 우주책, 지구전요, 기학, 운하측험, 인정 등이 알려져 있다.